안녕하세요. 좋은 스쿨의 박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뉴런 전체에서 일어나는 흥분의 전도 과정을 해석하는 내용이다. 자, 그림에서처럼 신경세포의 축삭돌기를 확대를 시켰고 뇌가 구간을 총 5군데로 나눴다. 이 5군데를 더 확대를 시키면 세포막에는 나트륨이온 칼륨 펌프, 나트륨이온 통로, 칼륨이온 통로가 한 세트로 구간별로 분포가 되어 있겠지. 자, 자극이 전혀 주어지지 않으면 모든 구간에 펌프가 작동해 줌으로써 모든 구간이 붕극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거야. 자, 이때 A 지점에다가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 A 지점에서부터 탈분극이 유도가 되겠지. 그럼 이때 유입된 나트륨 이온들은 양쪽으로 퍼져나가면서 그 다음 구간을 자극하는 새로운 자극의 원인으로 작용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B1하고 B2를 건드리게 되면 이제 B1과 B2는 탈분극이 이제 진행이 될 거면 A 구간은 이미 뭐로 접어들었다 보면 돼. 그렇지. 제분극으로 접어들었다 보면 되는 거겠지. 그러면 B1과 B2에서 동시에 나트륨 이온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 이온들로 인해서 그 지점에 탈분극이 유도가 될 것이고 이 이온들이 역시 양방향으로 퍼져나가면서 C1과 C2 지점을 또 자극을 하겠지. 그러면 A 지점은 재분극이 끝나서 분극 상태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B1과 B2는 재분극 상태로 들어오는 상황이 될 것이고 이제 C1과 C2가 탈분극이 유도가 되는 상황으로 보면 되는 거야. 그리고 시간이 충분히 지나게 되면 모든 구간에 통로가 전부 다 닫히고 펌프들이 다시 작동을 하면서 다시 분극 상태로 전부 다 돌아온다. 이걸 여러분들이 시간 순서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총 5군데 중에서 우리가 3군데에서 일어나는 전위 변화 그래프를 직접 한번 그려볼 거야. A하고 B2하고 C2를 볼 거다. 참고로 A에다 자극을 주게 되면 B1과 B2는 똑같은 전위 변화가 생겨요. 같은 시간에. 마찬가지로 C1과 C2에서도 똑같은 시간에 전위의 변화가 생길 거니까 3군데만 보자는 얘기야. A에다가 자극을 주면 A에서부터 전위의 변화가 먼저 생기겠지. 그 다음에 어디서 생기겠니? 그렇지. 그 다음에 B2 지점에서 그 다음에 탈분극을 시작되는 전위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고 마지막으로 C에서 가장 늦게 전위의 변화가 생기는 거 이해하겠지? 이걸 기본 틀로 해서 흥분의 전도 방향 찾는 걸 연습을 하자고. 그래프에서 내가 T1 시간 하나를 딱 집었지? 됐지? 그럼 T1 시간대 A는 무슨 상태냐? 분극 상태야. B2는 무슨 상태니? 제분극 상태야. C2는 무슨 상태니? 탈분극 상태야. 이 T1 시간대의 세 지점에 해당되는 상태를 실제 축삭돌기에다 한번 표현해 보자는 얘기지.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나오겠지? 이 그림이 줘놓고 흥분의 전도 방향을 찾으란단 말이야. 그럼 어디서? 그렇지. A에서 C로 흥분이 전도되고 있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겠지. 흥분의 전도 방향은 결국 자극을 가장 먼저 받은 지점, 그 다음 받은 지점, 그 다음 받은 지점을 찾아보란 얘기지. B하고 C만 보더라도 B는 제분극이고 C는 탈분극이기 때문에 B가 C보다 자극을 먼저 받았다는 뜻이지 않냐. 그래서 흥분의 전도 방향은 A에서 B에서 C로 간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라고. 자, 그 다음 흥분 전도 속도의 영향 요인. 흥분 전도 속도를 빠르게 하는 요인과 느리게 하는 요인. 지금 설명하는 거는 빠르게 하는 요인이다.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느리게 하는 요인이 되는 거니까. 첫 번째가 전체 축삭돌기에서 흥분의 전도를 주도하는 건 결국 나트륨 이온이야. 결국 나트륨 이온의 입자 이동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흥분 전도 속도도 빨라지는 거지. 첫 번째. 그럼 이 입자 이동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 온도를 높여주면 돼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세포 내에서 나트륨 이온 이동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흥분 전도 속도가 빨라지는 거다. 물론 신경세포가 손상될 만큼의 온도를 높여서는 안 되겠지. 두 번째. 축삭돌기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즉 축삭돌기의 두께가 두껍다는 얘기는 세포 내부의 공간이 넓다는 얘기야. 그럼 세포 내에는 음전하를 띠는 단백질이 많이 밀집이 돼 있어요. 그럼 나트륨 이온은 정기적으로 양의 성질이고 단백질은 정기적으로 음의 성질이니까 서로 잡아당긴단 말이야. 그럼 공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나트륨 이온의 양이온을 띠는 입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확률상 줄어들겠지. 반면에 축삭돌기의 두께가 너무 얇다는 얘기는 축삭돌기 내부 공간이 좁다는 얘기야. 그럼 그 안에 음전하를 띠는 단백질이 많이 밀집돼 있다는 얘기야. 그럼 정기적으로 양의 성질을 갖는 나트륨 이온이 음전하를 띠는 단백질한테 많이 끌려갈 수 있다고. 그러면 전도가 잘 되겠냐고 안 되겠냐고. 안 된다고. 그래서 음전할 때는 단백질의 역할을 저항이라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축삭돌기가 두꺼울수록 음전할 때는 단백질에 의한 저항 효과가 줄어들지. 그래서 전도 속도가 빨라진다 표현하는 거라고. 자, 그럼 두 번째. 마리집이 존재하는 마리집 신경이 마리집이 존재하지 않는 민마리집 신경보다 전도 속도가 빨라요. 자, 그림상 비교를 하게 되면 민마리집 신경 같은 경우는 모든 구간에 이온의 이동을 담당하는 세 종류의 단백질 세트가 다 분포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마리집이 존재하는 부분에는 이런 단백질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원리를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자, 동시에 특정 지점에다가 동시에 자극을 줬어요. 그럼 동시에 나트륨 이온들이
들어오겠지. 이것들이 이동을 할 때 민마리집 신경 같은 경우는 그 옆에 있는 바로 나트륨 통로 열어 제껴야 돼요. 그런데 마리집 신경 같은 경우는 옆으로 갔더니 열어 제낄 만한 나트륨 통로가 없어? 그냥 지나친단 말이야. 그러면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나트륨 통로를 열어 제끼는 거지. 그래서 마리집이 존재하는 부위를 그냥 지나쳐서 다음 랑비의 결절에 있는 나트륨이온 통로를 열어 제끼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거의 같은 시간 동안에 마리집 신경이 훨씬 먼 거리를 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전도 속도가 빠르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고, 마리집이 존재하는 부위를 그냥 지나쳐 가는 과정을 우리가 도약전도라 부르는 거야. 그래서 마리집이 존재하게 되면 도약전도가 유도돼서 전도 속도가 빨라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마리집이 존재하는 부위에서는 활동전이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지. 활동전이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나트륨이온 통로를 통해서 나트륨이온이 세포 내부로 엄청나게 유입이 되어야지만이 활동전이가 발생을 한단 말이야. 근데 마리집 같은 경우는 아예 이온의 이동을 담당하는 단백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온 자체가 그 지점에서 이동할 수가 없다고. 즉 나트륨 이온이 들어올 수가 없다고. 그래서 활동 전이가 발생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마리집 신경 같은 경우는 활동 전이가 발생하는 위치가 랑비의 결절에서만 일어나는 거야. 자, 그 다음 마리집 신경 내에서도 랑비의 결절과 마리집이 있는 존재하는 부위에서 흥분의 전도 속도는 어디가 빠르니, 이 내용을 추가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다. 자, 그래프 해석을 하면 그래프에서 X축이 위치인데 그냥 거리로 보면 돼. Y축이 시간이다. 전도 속도는 시간당 이동 거리야. 이거는 그래프 그대로 해석하면 된다. 잘 봐. 랑비의 결절 같은 경우는 마리집에 비해서 거리가 짧지. X축이 짧아요. 근데 시간이 길어요. Y축이 길지. 근데 마리집이 존재하는 부위는 거리가 굉장히 긴데 시간이 짧은 거 보이지. X축은 굉장히 긴데 Y축이 짧아요. 이걸 분수로 표현하잖냐. 그럼 시간당 이동 거리를 보면 마리집이 있는 부위에 시간 부분이 있는 분모값이 작고 분자에 해당되는 거리가 길단 말이야. 그래서 랑비의 결절과 마리집이 있는 부위에 흥분 전도 속도는 어디가 빠르다? 마리집이 빠르다 표현한다고.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마리집이나 랑비의 결절 그림 안 준다고. 뭐만 딸랑 줘? 이 그래프만 딸랑 준다고. 그러면 이 구간에서 마리집과 랑비의 결절을 구분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거리가 짧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위가 바로 랑비의 결절 부분이 되는 거고, 거리가 길고 시간이 짧은 영역이 뭐란 얘기냐? 마리집이다, 이렇게 구분하면 된다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흥분의 전달 들어가 보자. 흥분의 전달의 뜻은 시냅스 상에서 화학적 신호로 정보가 이동되는 걸 흥분의 전달이라 그래요. 자, 축삭돌기 말단 부분하고 가지돌기 일부를 좀 확대를 시킨 거다. 이 세포막에는 이온의 이동을 담당하는 세 종류의 단백질들이 세트로 들어가 있겠지. 자, 그럼 특이하게 축삭돌기 말단에는 칼슘 이온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하나 더 있어요. 그만 추가적으로 구조 좀 잡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 가지돌기 쪽을 보면 가지돌기 쪽에 나트륨 이온 통로 바로 옆에 주황색 단백질 보이지? 그게 바로 흥분 전달 물질과 결합할 수 있는 수용체야. 그래서 이 수용체를 흥분 전달 물질 수용체라 부르는 거다. 그럼 축삭돌기 내부의 구조를 다시 한번 또 들여다보면 막구조가 하나 보이는데, 이 막구조 안에 분비시킬 흥분 전달 물질이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이 막구조를 뭐라 부르냐면 시냅스 소포라 불러요. 왜? 이 흥분 전달 물질을 시냅스에다 분비를 시킬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전달의 과정을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자. 자, 축삭돌기 말단에서 흥분의 전도가 이어져요. 즉 나트륨 이온 이동을 해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나트륨 이온 통로를 열어 제끼겠지. 그러면 이때 나트륨 이온이 세포 내부로 들어오게 되고, 그럼 그 지점에 탈분극이 최종적으로 유도가 돼요. 그 밑에 들어온 나트륨 이온들이 이동을 해서 칼슘 이온 통로를 열어 제끼게 되지. 칼슘 이온이 밖에서 세포 안으로 들어와요. 그럼 이 칼슘 이온의 역할이 뭐냐 그러면 시냅스 소포를 축삭돌기 말단 쪽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면 시냅스 소포가 이동을 하면서 축삭돌기 막에 있는 세포막하고 융합이 되면서 그 부분이 벌어져요. 그럼 벌어진 틈을 통해서 흥분 전달 물질이 쏟아져 나오는 거지. 이때 쏟아져 나오는 원리는 확산이고, 역시 시냅스 공간에서 확산을 통해서 가지돌기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럼 가지돌기 쪽에 흥분 전달 물질 수용체하고 딱 결합을 해요. 그러면 그 바로 옆에 있는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어 제껴진다고. 그러면 나트륨 이온이 다시 세포 안으로 유입이 되면서 새로운 탈분극이 유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나트륨 이온이 다음 전도의 과정을 이어가는 자극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게 전체적인 흥분의 전달 과정이 되는 거고, 여기서 하나만 더 잡고 가면 축삭돌기에서는 역치 이상의 자극의 세기를 시간당 발생하는 활동전이 횟수로 구분했는데, 시냅스에서는 자극의 세기를 뭘로 구분하냐면 흥분 전달 물질의 분비량으로 구분을 해요. 이에 대한 자세한 원리까지 여러분들이 굳이 알 필요는 없어. 자, 여기까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